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결국 금리 결정을 동결로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또 그 결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냐 아니면 동결하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결국 3%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켜보겠다 이러한 건데 어떤 부분을 노렸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10월과 11월 달 지난 10월과 11월 달 두 차례 연거푸서 금리를 내는 게 되게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의 연거푸 내렸다가 1월 달에 이제 한번 쉬어가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의 문제도 있고 또한 뭐 환율 문제,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있지만은 이번에는 그동안에 내렸던 정책 금리의 효과도 좀 보고 불확실성을 좀 진정될까지 좀 기다려 보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책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어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정책 금리뿐만 아니라 또 대출 제도도 있거든요. 제일 큰 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대출하는 게 있는데 그 한도를 9조에서 14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5조 정도 늘려서 중소기업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완화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결정했습니다. 네. 음. 또 아까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도 만장일치가 아니라 소수 의견도 음. 있었던 걸로 음. 아는데 음. 내수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추경을 15조에서 20조 원 하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약간의 유동성 공급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결을 하고 추경을 통해 내수를 진작한다 이런 셈법이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추경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추경은 이제 우리 정부 기재부가 결정하는 건데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두 번 내렸고 앞으로도 또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도 경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보강,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필요성을 얘기를 한 건데요.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2분기나 하반기로 갈수록 추경을 통해서 재정 보강을 하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로써 미국과의 금리 차는 1.5%로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달에 미국 연준의 FOMC도 예정돼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벌리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예,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그 중앙은행 간의 금리 차이 자체는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한국과 미국 아니면 글로벌한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금리 동결의 이유로서 외환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좀 신경 썼다는 점이 이러한 대내외 금리 차이에 의한 원화의 어떤 약세,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좀 고려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5bp 정도의 금리 인하 자체가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거든요. 뭐 아니면 달러 원 환율이 우리 국내 기준금리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달러와 가치 자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대내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아니면 정책 불확실성에 더해서 외환 시장의 안정성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음, 환율 안정과 내수 진작 쪽에서 음. 중에서 환율 안정화에 더 무게감을 둔 거잖아요. 그렇다면 2월까지 이 동결이 가져올 효과를 환율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달러 원 환율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소폭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제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동결한 부분도 있지만은 달러 자체의 지수가 110에서 109로 내려온 그래서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에 달러 원 환율의 어떤 향방을 볼 때에는
지금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 들어서 이게 순매수로 전환된 점, 즉 외국 자본들이 들어온다는 점은 그만큼 국내의 달러 유동성이 커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의 달러 원환율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경기 보강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달러 원환율의 어떤 하방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금융당국이 그간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를 요구를 했고 덕분에 부채 둔화 추세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가계 부채 둔화 추세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가계 부채는 한국의 이제 가계 부채의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가 꾸준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택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뭐 새해가 되면서 대출 총량을 은행권의 대출 총량을 다시 리셋 새로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상 성장률보다 약 한 6% 정도 되는데요. 성장률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입장,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월별, 분기별로 대출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가계부채 어떤 대출의 어떤 급속한 증가가 지금으로서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FOMC 말고도 이달에 곧 있을 트럼프의 취임 그리고 신정부의 부채 발행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BOJ의 금융통화위원회도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도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 방향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지적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내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불확실성에는 우리나라의 뭐 추경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이민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국채 발행 2월 말인가요? 그때 계획되어 있는 미국의 국채 발행의 어떤 규모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또 물가 또한 고민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이번에 동결로 인해서 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우리나라 물가는 미국보다는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9%, 2% 미만으로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리 동결 자체가 단기적으로 물가의 안정에 대해서는 뭐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평균적으로 환율이 달러당 147원 정도 되면 올해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1.9%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2.1%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정책금리 자체의 변화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면 물가의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기조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많이 하회해서 수요 쪽에서의 물가 압력이 굉장히 낮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 하락 요인, 디스인플레이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불안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불안이 그렇게 크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1위가 또 물가 안정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또 금리 동결을 통해서 환율 그리고 물가를 잡고 또 내수 진작도 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금리를 내리면 마지막 질문인 내수의 어떤 소비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내수의 어떤 부양 효과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자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5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부진한 내수라든지 경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월에 또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